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미드니켈 영상, 니켈을 줄인다는 영상이 인기가 없었는데 미드니켈이 하이니켈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인산철을 죽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드니켈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코스트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양극재 디자인이다 라는 겁니다. 미드니켈, 망간리치, 나트륨이온, 코발트 프리, 이런 컨셉이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이 니켈 하면 니켈이 80% 이상인 거죠. 미드 니켈을 미디엄 니켈 60%, 니켈이 60% 이하 60%짜리, 50%짜리 이 두 가지가 아마 주로 미드 니켈 양극재로 쓰일 것 같습니다. 자, 주요 OEM 자동차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 23년 11월 기사죠. 7일 기사인데 르노입니다. 르노 총괄 엔지니어링의 말, 인산철을 자기들은 쓰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였죠. 저도 인산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인산철이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적용되는 자동차가 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방어로 NCM 배터리를 적용해도 합리적인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산철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인산철의 가장 문제가 무게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무게에 대해서도 제가 다룰 예정인데, 차는 결국 가벼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무게와 원가를 30% 줄이기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협력하는 회사가 LG엔솔, 그리고 중국의 AESC 회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LG엔솔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드니켈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기업이 LG엔솔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닛산의 전고체 배터리 28년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향후 전고체 배터리도 다시 다룰 겁니다. 자,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고전한 미드니켈이죠. 25년에서 24년으로 당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양산 계획에 관련된 건데,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최신 리서치에 나온 건데요. LG엔솔이 보면 고압 미드니켈이 25년 양산이죠. 이 부분이 앞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46 시리즈도 있죠. 삼성 SDI 46 시리즈. 유사한 컨셉을 보면 MXX, OLO, 이게 망간계거든요. 하이 망간계. 자, 고전한 미드니켈도 망간계에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다른 논문을 봤을 때 어떤 리튬 첨가제를 넣어서 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간도 관계가 있죠. SK온도 망간 리치, 여기 보면 25년 개발이고, 삼성도 보면 26년 양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LG 같은 경우에는 24년 바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LG엔솔이 인산철도 좀 더 당기는데, 여기에 핵심은 사실 미드니켈이라고 봅니다. 미드니켈이 성공한다고 하면 인산철의 용도가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가격을 10% 낮추고 같은 용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LG에서 밝힌 구체적인 일정은 24년 초 중으로 밝혔습니다. 1년보다 훨씬 빨리 당겼다라고 보는데, 니켈 함량 수준은 40에서 60% 수준이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열 전도도도 30% 이상 높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10% 정도 싸다는 거. 내년 양산을 시작하면 유럽 완성차 업체에 우선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르노일 가능성이 높겠죠. 추가로 건식 공정 도입도 언급하였습니다. 건식 전구 공정,
이것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다시 이 그림으로 오면, 이 표로 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613 뭐 50번대 514 정도 되겠죠. 여기 보면 가격비가 811 대비 한 72% 정도의 가격으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다운시키는 거니까 72%는 사실 이론적인 거고 72%, 한 75%의 가격으로 811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산철 가격과 좀 사실 비교가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무게 관련 가격인데 톤당 10,000위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에 811, 523, 112, 6둘들이 있죠. 톤당 한 2만 위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격보다 한 70%, 5%, 한 10에서 20% 정도 다운이 된다고 하면, 자,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13만 위안 정도, 13.85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산철의 양극재의 가격은 6만 위안 정도죠, 현재. 이렇게 보면 가격이 2배가 넘잖아요. 근데 이게 용량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인산철 내 양극재에 그 811 정도, 622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2배 정도를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비로 보면 한 12 정도 넣어야지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13.85, 한 14 정도만 하면 LFP 대 613으로 하면 92%의 가격까지 근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철보다 한 10% 정도, 5% 정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원계와 인산철의 배터리 가격도 리튬 가격에 따라서 연동되지만 한 85% 정도 수준 정도 싸죠. 인산철이 85% 정도 수준인데 이게 미드니켈을 썼을 경우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한 95% 정도 수준, 리튬 가격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산철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신 여기에도 무게적인 관점 여러 가지로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양극재 가격만 내려온다고 해서 인산철을 가격을 경쟁력을 가지기는 또 다른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듈, 팩 부분을 삼원계가 보완하게 돼 있거든요. LFP는 더욱 간단하게 만들죠. C2P, 샤시2, 팩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면 미드니켈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팩도 간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면 향후 인산철을 조금 밀어내지 않을까, 인산철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정을 당긴 걸 보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 것으로 보고요. 자, 완성차 업체에서도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성능이 나올 것을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